어디까지나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파트원 손조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헨젤과 그레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아기돼지 삼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동화고요. 늑대와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대립적인 구도로 또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이들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우리가 지금의 법률에 비춰보면은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을지 재미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늑대 등장만으로도 위협을 느낀 돼지들. 네. 이거 자체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람이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늑대가 얼굴을 들이민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닌데요. 늑대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성,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뭐 날카로운 이빨, 그런 것을 이제 현대의 흉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그런 것은 특수협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늑대 한 마리가 위험한 그 발톱, 이빨을 가지고 그 아기 돼지들을 겁을 주었다면 그 부분은 특수협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이 동화를 보면은 이 늑대가 저기 그 집에 몸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던 동화책에서는 고개를 밀어 넣으면서 창문으로 열어라, 안 나오면 너 큰일 난다 라고 이렇게 겁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타인의 주거에 평온을 해야 하는 행위는 저희가 주거침입죄로 의유를 하기 때문에 늑대의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변호사님, 늑대가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그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의 평온은 몸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도 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판례들 보면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문을 두드리는 행위라던가 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라던가 창문을 이렇게 연다던가 하는 행위들도 전부 다 주거침입 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해서 실제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처벌하는 선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입바람으로 집을 부수잖아. 이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주 명백한 재물 손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늑대가 외부의 힘을 동원하여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다면 이거는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계에 대한 아주 특별 법령은 제외하고 재미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바람으로 날아갈 집이면 애초에 부실공사라면 어떨까요? 늑대도 좀 억울할 거예요. 부실공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부서진 것인데 과연 이게 늑대 탓으로 볼 수 있느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늑대가 잘못한 겁니다. 부실공사냐 아니냐? 사실 그거는 건축주인 돼지들이 그 시공사하고 나누어야 할 어떤 하자 보수의 이슈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보수하면 되지 손쉽게 부러질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타인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부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늑대는 이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의 집 그리고 나무 집에서 집 두 채를 날렸죠. 요즘 아파트 시세에 빗대어 가면 지금 몇 년 정도 가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근데 늑대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 범행의 동기가 되게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의 초가집을 날리고 나서 둘째의 목조주택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범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비춰보면은 돼지들이 어느 지역에 땅값이 비싼 곳인지 조금 비교적 덜한 곳인지 어디에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늑대의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의 빈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늑대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날아간 집은 손해배상이 얼마나 가능하며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늑대와 같은 외력에 의해서 이제 파손이 되었다라면은 늑대가 그 집의 가치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소송에 가게 된다면 그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아마 감정평가를 통해서, 법원 감정을 통해서 아마 손해액 산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새로운 집이 또 마련되는 동안에 임시로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까지도 아마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기 돼지들이 화재가 나거나 무너지는 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람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냐. 그런데 이게 그 바람은 늑대가 분 바람이지 자연적으로 불어온 바람이 아니라서, 즉 늑대가 만든 외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사고로 커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아기 돼지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제 그 보험사가 늑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보험사는 충분히 보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늑대가 자력이 있어야 되겠죠. 막내 돼지의 벽돌집을 파괴하려고 입김을 불었지만 날아가지 않았잖아요. 네. 이거는 처벌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형법 371조는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미수범도 처벌을 한다라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늑대가 이 집을 부셔버리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그 집을 부셔버리기 위한 행위에 나아갔고, 하지만 이 집이 너무 견고하게 지어져서 그런 결과가 안 났지만 이 늑대의 행위가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늑대는 재물손괴의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아가지 않아서 네. 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불에 엉덩이를 다쳤는데, 그러면 돼지들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한 침해는 인정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그 정당방위 행위가 되려면은 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을 쫓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는 것은 이건 좀 상당한 범위를 좀 벗어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굴뚝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 현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조치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당방위는 좀 성립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현실에 있었던 일과 비교를 해보시면 네. 예전에 화제가 되었었던 그 빨래 건조대 도둑 뇌사 사건, 그 네. 사건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저도 뉴스에서 본 걸로 기억하는데, 강도가 어느 분 집에 이제 들어왔는데 뭐 가벼운 빨래 건조대였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가격을 해서 좀 중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때린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로 기억하고요. 이 사건에서도 방어 행위의 상당성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고 봐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된 케이스 같은데요. 아기 돼지들도 만약에 늑대를 다른 방법으로 내쫓거나 보다 늑대에게 법익 침해가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질러서 죽이기까지 했다면은 사실상 정당방위로 좀 어렵지 않나. 그냥 연기를 피워서 이제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정도면은 정당방위가 저는 인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중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사실 정당방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현실의 법률의 시각에서 봤는데요. 마냥 어린 시절에 통쾌하게 재미있게 보았던 동화도 법률의 시각에서 보면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수 협박, 재물손괴, 미수범 처벌부터 정당방위의 어떤 까다로운 요건까지도 검토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콘텐츠를 하는 취지가 이제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률이 사실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이슈다 라는 것을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 어디까지나 재미로 흥미롭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파트 1에서 저희 채널인 달변가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